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한 폭로자가 법정에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성용 선수의 폭로자 측에서 새로운 반박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정리합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오늘 딱히 이벤트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매일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00여 분 정도 들어가 계시는데 그래도 금요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 정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건 인물 말씀드린 대로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학폭 의혹. 자, 일단 고소를 했어요. 현주엽 씨가. 네, 지난 14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학폭을 고발한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현주엽 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소를 해서 이런 이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은 악의적인 거짓말 때문에 이 현주엽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공정한 수사에 의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악의에 기반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 보도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소해줘서 고맙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러니까 고소장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접수하니까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다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자 쪽에서. 예, 의혹 제기자가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고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고요. 다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해줘서 주기를 손모아서 기다렸다고 했고 속전속결로 앞으로는 모든 만행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현주엽 씨한테 학폭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 후배, 그러니까 의혹 제기자한테서 오히려 학폭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는 건데 이게 약간 기성용 씨 사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사실이 나왔는데 현 씨와 폭로를 주도한 폭로자의 힘은 중고등학교 후배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농구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폭로를 주도한 이 김 씨의 동기들로부터 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다라고 했던 사람을 주장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해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양앵커 말씀처럼 이제 약간 기성용 선수의 이런 진실 공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당시 휘문 중고교 운동부 분위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얼차려가 횡행했다고도 했고 당시에는 맞고 얼차려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일상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때 좀 어떠셨어요? 갑자기 밑도 아니, 워낙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사실 또 나는 지열이한테 맞았다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만 해도 혹시 그럴 받고 일은 다니셨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이라는 게 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그런 경향은 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이게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운동부는 아니었지만 저희 학교에도 운동부가 있었거든요. 운동부는 기숙사에서 맞고 이런다는 게 늘상 그냥 생활화돼 있었던 그런 기억 정도는 있어요. 저도. 근데 그때 지금 기준으로 그때 일을 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었던 것만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현주엽 씨 같은 경우만 해도 3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흔적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도 과연 이분이 그러니까 왜 고소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뭐냐면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주엽 씨를 고소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직접 꺼내놓게 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현주엽 씨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료들을 꺼낼 수 있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뭘 가지고 30년 전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디지털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과연 뭘 가지고 계시길래 고소해줘서 고맙다는지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예. 자, 저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학폭이 논란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어떤 잣대로 이렇게 보면은
억울할 진짜 그 어떤 이런저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실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 고3 때 진짜 수능을 딱 일주일 남겨놓고 수학 선생님한테 정말 죽도록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수능을 일주일 남겨놓은 수험생, 고3 수험생인데 진짜 제가 표현은 묘사는 않겠습니다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그때 되게 흔들렸거든요. 컨디션 유지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 그 선생님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내가 학교 폭력 이렇게 할 또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예. 아무튼 이 기자 지금 기성용 선수 지금 이 성폭력이잖아요 이 경우는. 근데 이제 이 폭로자 측에서 또 다른 반박을 내놨죠 지금? 네, 이게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이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이 그 피해를 폭로한 사람의 음성을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차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이 악의적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기성용 측 변호인이 공개한 통화 파일에 대해서 이 자신이 변호사가 기성용 측 변호인이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용 선수 측이 자신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껴서 잠시나마 이 기성용 측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줄까라는 마음까지 잠시 가졌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제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해서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계의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계속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너무 얘기가 다른데 홍 기자 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당시 공개된 음성 파일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피해를 폭로했던 피해자가 있었고 그 기성용 선수의 후배와 통화를 했던 내용이 이었죠. 그런데 변호사에게 이제 오보다 이래서 이걸 좀 기사를 내달라 그렇게 했더니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냈는데 자기 입장이 있다. 이걸 오보라고 하면 한국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제 그 피해를 폭로했던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 제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그 수학 선생님한테 맞았던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맞은 얘기 또 학교에서 맞은 얘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변호사님 이 녹취가 상당한 파장을 좀 몰고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계속 서로 주장이 재반복 이렇게 굉장히 우왕좌왕이 아주 계속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런 상황인데요. 뭐냐면 처음에는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그 또 새로운 녹취가 나오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었는데도 거짓말로 얘기를 했구나라고 기성용 씨 측에서 또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성용 씨 측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거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미 기 선수가 어떤 회유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걸 이게 이 녹취로 증거가 됐다라고 했는데 다시 반박이 나온 거예요. 예. 아니 이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지금 기성용 씨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 이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26일 안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법정에 가야 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은 폭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그맨 이정수 씨가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아래층 거주자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수는 수차례 해명 끝에 직접 사과를 하러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주인 아랫집 사는 분은 반갑게 맞으면서 내가 한 거 아닌데? 에?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누가 아랫집 주인이라고 한 게 내가 올린 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폭로한 사람은 이웃도 아니었고 이정수 씨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집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이 폭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정수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보니 층간소음이 심각해 보였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과로 딱 아랫집에 갔는데 오셨어요 이정수 씨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뭐 요즘 말로 이 궁예 같다고 하는데 그럴 게 있을 것 같다.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 아랫집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라고 본인인 것처럼 올렸던 거죠. 아니 소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로가 가지고 오는 좋은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이제 그 상처를 다독이고 사과를 받음으로써 진짜 이 원통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고 또 가해자도 반성할 기회를 얻고 또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고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학력, 학폭 이렇게 치면은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막 뜨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배우도 어렸을 때 뭐 친구 머리채를 끌고 갔다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아닌 사건이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프로야구 선수 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뭐 친구를 뭐 청소함에 가뒀었다 이런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고가 또 이제 넘쳐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무고가 일어나면 그거에 의한 또 피해자가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가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진정하게 묻히지 말아야 하는 사례들도 그러면서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효과 또한 있습니다. 그 이달의 소녀 그 추라는 멤버도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는 소식이 있죠. 뭐 학창 시절 내가 추와 사이가 안 좋았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기억이 각색되고 변한 것 같다.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 인물 짚어봤고요.